안녕하세요, 스마트입니다. 몇 주 전에요, 이렇게 우리가 슬라임 착풀을 푸어링 미디엄으로 이용을 해서 푸어링을 했었죠. 바로 얘네들. 다행히 셀도 잘 표현이 되고 색이 과도하게 섞이거나 하지 않아서 아주 잘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얘가 그때 섞어보면 보셨겠지만 굉장히 클리어하고 꿀텅꿀텅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되고 나서 끈적거리지 않아요, 풀인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매트해요. 끈적끈적하지도 전혀 않아요. 이렇게 끈적하지 않게 잘 말랐고요. 그리하여, 자, 그렇다면 슬라임 착풀 너무 복잡해요. 그냥 착풀 한번 써봅시다. 이게 더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착풀을 가지고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캔버스를 새로 사러 하방을 갔거든요. 저는 주로 고속터미널 한가람 문고에 많이 가는데요. 푸어링 미디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3종류 정도 돼요, 한가람 문고에. 근데 첫 번째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엘머스 글루 올이 있고요. 얘는 473ml에 1,800원. 그리고 리퀴텍스 푸어링 미디엄 237ml에 16,200원에 팔고 있죠. 마지막으로 골든 GAC 800이 473ml에 28,8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마 온라인으로 더 싼 가격에도 구매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방에서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대충 그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는 아주 커다란 다이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들려서 제가 얘를 샀죠. 골든 GAC 800이 470 몇 밀리에 28,000 얼마였죠. 그러니까 500ml에는 3만원 가격이란 뜻이죠. 얘도 500ml예요. 얘는 2,000원이에요. 아, 너무 착해. 아, 예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참, 다이소에서 얘를 찾다가 옆에서 종이나라 아크릴 물감을 발견을 했어요. Vivid Color. 이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량으로 사서 하실 분들은 이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 찌그러졌지? 주인이 누구니? 니네 왜 이렇게 다 찌그러졌니? 괜찮아, 말해봐. 편하게 말해봐. 왜 이렇게 썼지? 잘 이제 안 나오고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미안. 오늘은 뭐 국가대표로 나왔나요? 물감 브랜드가 다 다르네. 그냥 골랐는데 그러네요. 빼빼오, 페인스 그레이, 암스테르담, 코발트 블루, 달러로니, 바이올렛, 윈저 앤 뉴튼, 타이타늄 화이트, 종이나라, 비비드 컬러, 핑크. 말씀드린 대로 푸어링 미디엄은 얘를 사용할 거고요. 물감과 착풀 1:2로 사용할 거고요. 물은 섞지 않아 볼게요. 화이트 35. 착풀은 아예 뚜껑을 빼서 할게요. 됐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섞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우와, 슬라임 착풀 썼을 때처럼. 우와, 예뻐. 걸쭉하죠? 평소에 제가 쓰는 것보다는 많이 되직한 느낌이죠. 제가 물을 타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물을 타니까 망해요. 제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되직해도 놔둬볼게요. 우와, 완전 예뻐.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나는.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슬라임 착풀로 했을 때랑 비슷해요, 느낌이 거의. 다른가? 성분은 조금 다른가? 거의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PVA 주성분. PVA 주성분. 여러분, 아이들이랑 푸어링을 해보시면요, 미술치료 효과도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정답이 없는 예술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랑 하기 정말 좋답니다. 그러면서 전 저희 아이들 잘 안 시켜요. 난장판을 만들거든요. 미안해, 얘들아. 자, 컬러 딱 하나만 조색해 줄게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연보라. 33이나 4에다가 보라를 1만. 연보라 되나? 우와, 우와, 예뻐. 원하는 연보라가 되고 있죠. 34:1인데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이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반반 넣으시면 안 돼요. 반반 넣으시면 그날 안에 못 만들어. 아니면 연보라를 화이트를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다가 연보라만 갤런으로 만들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우, 끔찍해.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진한 색 조금씩 추가하면 되죠. 사이즈는 ES. 자, 하나는 자율 푸어링 해볼게요. 그냥 뭐 트리링으로 하다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레이어 컵 하나 만들어 줄게요. 좀 많이 담아봤어요. 걸쭉한 것 같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혼돈의 케이오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큰 기포들이 보여요. 큰 기포들 보이시죠? 기포들 많죠? 보이죠? 토치 한번 해볼게요. 토치야 나와. 이제 잘 익은 것 같으니까 먹어볼까요? 좋아요. 여기 어둡게 지나가는 라인도 좋고요. 여기 혼란한 것도 너무 좋고요. 이 부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색이 많이 막 혼합되진 않았는데 확실히 많이 깔아주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어주던 애들은 회색기가 좀 돌았죠. 요 위에 컵 위에 앉혀져 있던 아이들은 제 컬러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예뻐. 오, 여기 페인스 그레이가 지나가요. 기포들을 빼주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마치 셀 터지듯이 터지면서 그 밑에 있는 컬러들이 약간 보이니까 어두운 컬러의 핑크 막 이런 점들이 핑크 점들이 막 보이니까 예쁘지 않나요? 또 혼자 감동하고 있어. 왜냐면요, 이거 혼자 찍으면요, 혼자 감동하고 혼자 감탄하고 그리고 혼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고 말고요. 다들 아시는 거 이번엔 오일을 넣어봐야겠죠. 실리콘 오일 한 3방울씩 넣어줄게요. 조금 섞어줄게요. 확실히 기포가 잘 안 터져요. 자존심 강한 기포들이어가지고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섞고 붓고 컬러 막 예쁘고 이런데 어떻게 재미가 없어. 캔버스 하나 사서 물감 3개만 놓고 해봐요. 흰색 하나, 어두운 색 하나, 중간색 하나 이렇게 3개만 있어도 효과 나요. 진짜. 근데 또 알려드릴 건요, 보는 것만큼 또 쉽지는 않아요. 직접 해보면 겁나 쉬워 보이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돼?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계속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블루, 맨날 블루 너무 좋아해. 핑크, 가자 핑크. 셀이 딱 열려서 퐁 터졌는데 비슷한 색상이 보이면 임팩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컬러 위주로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비법 이런 건 1도 없어요. 컵 보여요? 컵 속에서 셀들 터진 거? 우와.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와, 핑크가 아찔합니다. 여기 작은 셀들 다시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너무 잘 되는데? 근데 물감이 남았네. 급하게 모셔온 캔버스. 이렇게 작은 아이 이레슨. 실리콘을 우리가 다 섞어버렸잖아요. 이거 잘라서 스와이프용으로 한번 써볼게요. 오질라. 이제 되겠어요. 이렇게 걸쭉한데 스와이프가 될까? 한번 해볼게요. 다 돼요,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너무 스와이프가 잘 됐어요. 다 되는데? 이거는 제가 딴 거 하려고 놔뒀던 캔버스인데요. 물감 남았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해보려고요. 바로 뭐냐면 실리콘 오일을 넣은 상태에서 트리링 푸어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얘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화이트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좀 믹스가 되는 게 보여요. 와우, 재밌네. 결은 보여요, 그쵸? 결까지 다 없어질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셀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은 보이면서 색상은 살짝 믹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컬러들이 보이죠? 근데 핑크들이 아직 약간씩 살아있어서 그런지
독특해요. 셀들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됐죠.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갔던 동글동글한 무늬들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셀들이 올라왔어요. 2차 셀이 더 올라오나 볼까요? 얘네가 반응이 늦어요. 왜냐면 이게 농도가 꿀텅하니까 오일들이 올라오는 것도 펑펑펑펑펑 샤샤샤샤샤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나 올라와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요. 더 찌끔한 애들 올라오는 거 보이죠? 특이해. 너무 특이해. 건조된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건조된 거 항상 궁금해 하시니까 잠시만요. 이틀이 흘렀어요. 다 건조가 됐고요. 제 예상대로 이렇게 슬라임 착풀로 했을 때랑 비슷하게 광도가 좀 비슷하게 나왔죠. 느낌이 슬라임 착풀이랑 했을 때랑 많이 비슷하게 나왔죠. 자, 문제는 뭐냐. 크랙이 생긴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크랙들? 크랙 조금 생긴 거 보이세요?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크랙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은 저는 크랙이 그렇게 많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온습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갑자기 햇빛을 쬐어준다던가 아니면 너무 건조해진다던가 하면 표면이 마르는 거랑 속이 마르는 거랑 차이가 급격해지면서 크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얘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서서히 말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 진짜 잘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얘네를 어떤 환경에다 방치를 해놨냐. 저는 크랙이 원래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막 건조를 그냥 아무렇게나 냅두고 식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사단이 났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놓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항상 화요일 밤 11시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 이거 작업을 하고 건조를 시키고 한 거는 이제 이번 주 거의 비가 계속 왔잖아요. 지금 날씨 자체가 굉장히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어놓으면 습하고 그럼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온습도가 계속해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저 이렇게 크랙이 안 생겨준 건 정말 감사하죠. 네, 그쵸? 자, 이제 차이점을 좀 보면요. 색상이 이제 약간 좀 다운이 됐죠. 더 뭐 흘러 넘쳤다거나 형태가 변형이 됐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약간 좀 톤 다운이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거는 꼭 이 착풀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디엄을 이용해도 마르면서 약간 저채도로 채도가 살짝 바뀐다거나 광도가 바뀌면서 약간 더 다운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건 항상 있어 왔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습도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서서히 건조를 시키세요. 저처럼 갑자기 막 에어컨 틀어서 온도를 확 낮추고 습도도 확 낮췄다가 갑자기 습도랑 온도를 확 높였다가 이렇게 하면 크랙 생겨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겠어요. 설마. 여러분도 참고해서 건조를 시켜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벨 모양 꼭 울리도록 설정해주시고요. 코멘트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소마티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